올림포스 산의 축제는 구름 위에서 멈추지 않는다. 신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울 때 하데스는 그 화려한 빛을 등지고 지하의 깊은 심연으로 내려간다. 이곳에는 태양의 온기가 닿지 않는다. 차가운 바위벽을 타고 흐르는 습기만이 유일한 움직임이다. 하데스는 묵직한 돌로 만들어진 왕좌에 앉는다. 그의 손가락이 왕좌의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린다. 표면은 얼음처럼 차갑고 매끄럽다. 그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하늘과 바다를 나누며 환호할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어둠의 영토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스틱스 강을 건너오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영혼들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생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감정은 섞이지 않는다. 오직 지하 세계의 법도만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는 지하의 문을 걸어 잠근다. 빗장이 쇠소리를 내며 맞물린다. 외부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된다. 하데스는 다시 왕자로 돌아와 앉는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한다. 지하의 굳게 닫힌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린다. 하데스는 검은 수레를 몰고 지상의 경계선을 넘는다. 어둠의 왕이 발을 딛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그는 수레를 멈추고 들판을 살핀다. 저 멀리 햇살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서 페르세포네가 꽃을 꺾고 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잎이 흔들린다. 하데스는 고삐를 당겨 수레를 가속한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대지를 내리친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견고하던 땅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진다. 깊은 균열이 페르세포네의 발밑까지 순식간에 뻗어나간다. 그녀가 놀라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갈라진 틈 사이로 솟아오른 어둠의 기운이 그녀의 발목을 낚아챈다. 하데스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단숨에 낚아챈다. 페르세포네의 비명은 채 끝나기도 전에 지하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삼켜진다. 땅은 다시 닫히고 들판에는 꺾인 꽃 한 송이만이 바닥에 뒹군다. 지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진다. 딸의 부재를 확인한 데메테르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대지가 비명을 지른다. 그녀가 대지의 풍요를 거두자 푸르던 들판은 순식간에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다. 강물은 흐름을 멈추고 바닥을 드러내며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는다. 기근이 인간의 마을을 덮치고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왕좌에서 이 파멸을 내려다본다. 그는 번개를 쥐고 지하 세계의 입구를 향해 전령을 보낸다. 명령은 간결하다.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라는 제우스의 전원이 지하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하데스는 왕좌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지하의 문을 응시한다. 그의 손은 묵직한 쇠사슬을 쥐고 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데메테르의 통곡이 지하의 암벽을 타고 울려 퍼진다. 하데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왕좌 옆에 놓인 작은 석류나무를 바라본다. 지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는 페르세포네를 붙잡을 마지막 수단을 떠올린다. 하데스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그는 지하 세계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둘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다. 그는 페르세포네가 갇힌 방으로 향하는 육중한 철문을 열어젖힌다. 하데스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페르세포네에게 다가간다. 그의 발소리가 차가운 돌바닥을 울린다. 그는 쟁반 위에 놓인 붉은 석류를 집어든다. 손가락 끝으로 껍질을 가르자 선명한 붉은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는 그중 하나를 골라 페르세포네의 눈앞에 내민다. 페르세포네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댄다. 하데스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시선을 고정한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붉은 씨앗을 든 손만을 천천히 그녀의 입가로 가져간다. 지하 세계의 공기가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는다. 페르세포네는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받아든다. 그녀의 손끝이 하데스의 차가운 손가락에 닿는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씨앗을 입안에 넣는다. 입술을 다물고 씨앗을 깨무는 순간 즙이 터져나온다. 붉은 액체가 입안을 적시고 그 즉시 지하의 어둠이 그녀의 몸을 휘감는다. 그녀의 눈동자에 지하 세계의 질서가 새겨진다. 하데스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그녀는 지하의 일부가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굴레가 그녀의 발목을 묶는다. 하데스는 방을 나가며 육중한 문을 다시 잠근다.
페르세포네의 목구멍으로 넘어간 석류 알게니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지하의 어둠을 퍼뜨린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변의 돌벽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존재를 지하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하데스는 왕좌로 돌아가 앉아 차가운 돌바닥에 새겨진 고대의 법령을 읊조린다. 지하의 왕국은 이제 그녀의 거처를 1년의 절반으로 강제한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향하는 통로를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그녀의 발목을 낚아채듯 지하의 심연으로 끌어당긴다. 하데스는 손을 들어 지하의 문을 완전히 봉인한다. 지상의 빛이 차단되고 오직 죽음의 강 스틱스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안개만이 방안을 채운다. 하데스의 통치력은 이제 페르세포네의 호흡마저 지하의 리듬에 맞추도록 강요한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계절의 변화가 멈추고 하데스는 왕좌의 팔걸이를 꽉 쥐며 자신의 영토가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과 질서 속에 놓였음을 확인한다. 지하 세계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삐걱거리며 열린다. 죽음의 강 스틱스를 건너온 오르페우스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현악기가 들려있다. 그는 왕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아내를 돌려달라는 간절한 선율을 연주한다. 현을 튕기는 소리가 지하의 깊은 침묵을 찢고 울려 퍼진다. 하데스는 왕좌에 기대어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연주가 멈추자 하데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친다.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연다. 죽은 자를 데려가는 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데스는 손가락을 들어 지상으로 향하는 어두운 통로를 가리킨다. 네 아내는 네 뒤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지상의 빛이 보일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데스의 목소리는 지하의 법처럼 단호하고 서늘하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눈을 꿰뚫어보며 이 조건이 절대적인 명령임을 각인시킨다. 하데스는 다시 왕좌로 돌아가 앉으며 오르페우스의 등 뒤로 지하의 문을 반쯤 열어둔다. 이제 운명은 오르페우스의 발걸음 하나에 달려있다. 오르페우스는 어둠 속을 걷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의지한 채 그는 지상의 빛을 향해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긴장으로 굳은 그의 손이 떨린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진다. 지상의 공기가 닿을 듯한 찰나 오르페우스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그 순간 뒤따르던 그림자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아내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 그를 덮친다. 하데스는 왕좌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의 손가락이 튕겨지는 소리와 함께 지상으로 이어지던 통로의 육중한 돌문이 굉음을 내며 닫힌다. 하데스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틈을 완전히 봉인한다. 규칙을 어긴 자에게 자비는 없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을 밟으며 문 앞으로 다가간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오르페우스의 절규조차 하데스의 결심을 흔들지 못한다. 하데스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왕좌로 돌아가 앉는다. 지하의 질서는 다시 완벽한 침묵 속에서 복구된다. 소란이 잦아든 지하 세계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는다. 하데스는 왕좌에서 일어나 스틱스 강변으로 향한다. 그의 발걸음마다 돌바닥이 낮게 울린다. 강가에는 지상을 떠난 영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하데스는 멈춰서서 강물을 내려다본다. 그는 영혼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그들이 지상에서 저지른 업보를 저울질한다. 하데스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심판의 방향을 가리킨다. 영혼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어둠 속으로 흩어진다. 그는 올림포스의 화려한 연회나 인간들의 사소한 다툼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직 죽음의 강을 건너오는 이들을 분류하고 지하의 법도를 집행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소명이다. 하데스는 다시 왕좌로 돌아와 깊은 어둠 속에 몸을 묻는다. 그의 눈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하 세계의 완벽한 질서만을 응시한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데스의 통치는 결코 굽히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왕으로서 어둠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벽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킨다. 지하 세계의 모든 균형은 하데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유지된다. 지하 세계의 시간은 지상의 계절과 다르게 흐른다. 세월이 겹겹이 쌓여도 하데스의 왕좌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저 멀리 올림포스 산에서 들려오는 축제의 환호성도 인간들의 덧없는 욕망도 이곳의 두꺼운 암벽을 뚫지 못한다. 하데스는 왕좌에 기대어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을 응시한다. 그의 손끝이
왕자의 팔걸이를 가볍게 훑는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의 고요한 호흡과 맞닿는다. 그는 화려한 빛의 세계를 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빛이 닿지 않는 이 깊은 심연이야말로 그가 다스려야 할 유일한 진실이다. 죽음의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영혼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 하데스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금 어둠 속으로 깊숙이 침잠한다.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지하의 문이 서서히 닫히며 그가 머무는 공간을 영원한 고립 속으로 가둔다. 빛 한 점 없는 어둠이 그의 실루엣을 삼킨다. 하데스는 그 어둠의 일부가 되어 죽음의 왕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지하 세계의 질서는 이제 그의 뒷모습과 함께 영원히 고정된다. 시간은 멈추고 오직 변하지 않는 어둠만이 왕국을 채운다.